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W라고 하고, 일은 어떤 물체에다가 F라는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가 어떤 움직임, 이동 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은 F 곱하기 S. 그래서 F가 힘이 되고, S가 바로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일, 워크라고 그러죠, 워크.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힘을 가했을 때 이 물체가 그 힘에 의해서 움직였어. 그래서 힘의 단위가 뉴턴, 거리 단위가 메타. 그래서 뉴턴 퍼 메타인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줄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1줄이라는, 요 에너지, 또 일은 1뉴턴의 힘으로 1m를 움직였을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에너지라는 거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일의 관계는 얘를 사용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 일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에서 일의 형태로 전환이 된다면 이 일은 다시 에너지 형태로도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의 단위나 에너지의 단위나 같은 줄이라는 단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일에 대한 거 요거 반드시 좀 기억해두고, 그럼 이제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할 때 에너지의 형태가 요게 이제 어떤 뭐 종류마다 나오겠지만, 이거 말고도 크게 에너지를 구분하게 되면, 에너지가 딱 우리가 봤을 때 그 에너지가 관찰이 안 되는 에너지가 있고 관찰이 되는 에너지가 있어. 관찰이 안 되는 에너지도 있고 하나는 관찰이 되는 에너지도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걸 사용해서 일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관찰이 안 되는 에너지는 바로 뭐냐? 얘는 저장된 형태의 에너지. 저장된 형태의 에너지. 요게 에너지 종류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 화학 에너지라고 하면, 화학 에너지가 어떤 거냐면은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우리가 화학 물질, 앞에서 우리 그 1학기 때 배웠지. 뭐가 있었냐?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만들어지잖아.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이나 금속 결합. 이런 화학 결합을 통해서 이제 그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그 결합을 통해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이 물질은 또 원자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원자 안에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바로 이런 것도 이렇게 여러 형태가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묶어서 화학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열역학에서는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표현도 써. 내부 에너지.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해. 그러니까, 봐봐. 화학, 여기 종이 있잖아. 그럼 여기는 셀로스라는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종이에는. 이 화학 에너지가 보이나?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화학 에너지는 지금 저장되어 있는 형태라 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야. 관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처럼 관찰 안 되고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핵 에너지. 핵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 네, 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 포텐셜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포텐셜이란 영어 단어의 뜻이 뭐야? 잠재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형태고 얘가 드러나지 않는 형태라고 해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 보통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가 요 높이에 있거든. 그럼 우리가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얘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가 얘가 어떤 에너지를 막 내보내고 있어? 그렇진 않단 말이야. 그냥 얘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 잠재적인 에너지, 이렇게 묶어서 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지만은 자 특히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것은 저장되어 있는 형태고, 그럼 관찰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되는 에너지고, 그래서 이 사용되는 에너지는 그 일의 형태들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 그거 봐봐. 전기 에너지가 사용이 되면서 어떻게 돼? 이 빛이, 형광등에 빛이 나오지. 그 빛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자, 요 물체가,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를 가질 거야. 요 높이에서. 그 위치 에너지 가지면 이 위치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 근데 내가 이 얘를 떨어뜨려. 그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되냐? 움직이잖아. 속력을 갖잖아. 그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에너지고, 사용되는 에너지는 관찰이 되는 거야. 그럼 사용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뭐야? 얘네들은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 그래서 사용은 어떻게 사용이 된다? 에너지가 전환이 돼서 사용된다. 그러면 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장되어 있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자, 종이에 여기 화학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우리가 이용할 거야. 그 여기다 불을 붙여서 연소시켜. 그 여기에 뭐가 나와요? 빛하고 열이 나오겠지. 그럼 이 빛과 열의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서 빛과 열의 형태로 바뀌고, 빛과 열은 우리가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인다라는 거야. 맞니?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크게 구분할 때는 자, 관찰 유무 가지고서도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다, 사용이 되는 에너지다. 특히 사용될 때는 뭐야? 전환이 돼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 전환을 얘기할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에너지고, 그럼 이제 그 에너지는 이제 종류가 다양하겠지.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저장이 돼 있냐, 또는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에너지의 명칭이, 종류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뭐냐? 자, 여기는 좀 키워야겠다. 자, 여기는 좀 키워놓고 가자.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야. 그래서 운동하기 때문에 속력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그 속력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운동 에너지, 자, EK라고 해. EK. 그래서 요 K라는 것이 키네틱이라는, 키네틱 에너지. 그래서 요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자, 질량, 속력의 제곱, mv의 제곱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 위치의 변화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를 갖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 알지?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야. 그래서 얘를 EP라고 표현, EP. 그래서 얘는 mgh.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지구에서의 위치 변화는 결국 뭐니? 중력에 의한 변화이기 때문에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자, 이 둘을 합한 것을 뭐라고 그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드러나는 에너지고, 자, 포텐셜 에너지는 잠재적인 에너지, 즉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저장된 형태.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자,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치? 내가 요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럼 들어 올리면 처음에 어떻게 돼? 얘가 속력을 변화를 가지니까 운동 에너지 갖겠지? 자, 이렇게 하다가 멈췄어. 그럼 이 운동 에너지가 이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 그 어떻게 돼?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자, 위치가 낮아지니까 잠재적인 에너지는 줄어들겠지? 대신 속력이 생기니까, 아, 위치 에너지가 뭘로 변한다?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전기 에너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 발전까지 연결시켜 가지고서 막 연결할 텐데. 자, 전기라는 얘들아, 전기가 뭐냐? 응? 전기가 뭐야? 전기. 전하. 그래서 전기는 전하란 말이지. 그래서 플러스 전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기. 그 우리가 이 전기가 발생했다는 거는 이 전하가 나타나는 거고, 자,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이 전하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 같은 경우는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에서 어떻게 돼? 플러스 전하는 양이온이고 마이너스 전하는 음이온이야. 그래서 수용액에서 양이온이, 액체 상태에서 양이온이 마이너스로 끌려가고, 자, 음이온이 플러스로 끌려가면서 전하의 흐름, 전기의 흐름이 발생되는 거지. 그리고 금속과 같은 도체는, 자, 이 금속 양이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금속 양이온 주위를 자유전자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의 흐름인데, 우리가 이 전기라는 현상을 발견했을 때, 제가 전기를 만들어낼 때는 그때는 전자라는 것이 발견이 안 됐을 때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기의 흐름을, 전자 마이너스가 띄고 있는 전자의 흐름을, 원래는 전자의 흐름이지만 이때는 전자가 발견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럼 전자가 발견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 보이는 거는 마이너스가 1로 가게 되면 반대로 플러스는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자. 커런트 플로우. 그래서 이 전류는 바로 플러스 전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지만은 꼭 기억해야지. 자, 실제는 누구의 흐름이다?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의 흐름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전자가 흐르면서 가지는 전하량의 세기, 그거를 우리는 전류의 세기라고 하고, 그 전자의 흐름을 얼만큼 빠르게 흐르게 할 거냐 하는 그 압력, 그 힘을 전압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 도선에서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이걸 뭐라고 그래? 저항이라고 그래.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은 모두 다 전자의 흐름을 가지고서 얘기할 거예요. 알지? 그리고 앞으로 전기라는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전자의 흐름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전류라는 걸 이제 얘기했으니까 같이 병영해서 쓰고, 그래서 조금 익숙한 게 전류니까 전류의 흐름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자의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전자가 흐르면서 저항을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흐름을 막으니까 저항하고 충돌하면서 저항에 의해서 뭐가 발생이 돼? 열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로 열이 발생해요. 자, 또는 빛이 나올 거예요. 알지? 그래서 열이나 빛이 나오면서, 자, 이것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고 빛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기를 이용해서 뭐 모터를 돌린다. 그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그치?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이 된다. 알겠지? 자, 다음. 파동 에너지가 있어. 파동. 자, 파동은 쉽게 말해서 어떤 파동을 가지면서 갖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매질이 이렇게 파동 치면서, 자, 위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한 번 파동했네, 자, 두 번 파동했네, 세 번 파동했네. 그래서 한 번 파동 시에 할 때, 한 번 파동할 때 거리를 우리가 이제 파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매질이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매질이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에 의해서 갖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운동 에너지의 개념도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갖는, 그래서 진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갖는 에너지가 크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지? 그럼 이제 이 파동 운동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다. 빛 에너지. 그래서 이 빛 에너지 또는 이제 우리가 이 빛을 광자라고 그래. 광자. 그래서 빛의 원이 되는 입자를 광자고, 그 광자의 운동에 의해서, 파동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가지는 에너지, 광자가 갖는 에너지로, 자, 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자, 온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공 상태에서도 빛이 전달이 된다. 알지? 빛이 전달이 된다. 그리고 이 빛이 갖는 속도가 바로 뭐야?
빛의 속도 초당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거리를 빠르기로 간다. 그리고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질 수는 없다. 알지? 자,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자,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그럼 이 소리 같은 경우는 내 성대에서 진동을 하면서 공기를 앞뒤로 떨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공기의 떨림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기와 같은 물질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파동 에너지. 이걸 우리가 소리 에너지라고 한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도 있지만은 자, 이 파도 치는 것도 일종의 파동 운동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빛 에너지 가지고서 빛 에너지로 열을 만드는 거. 자, 이 중간에 이제 열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그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여기에 해당이 돼.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진동수가 굉장히 많은,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이 나와. 그래서 우리 그 냉동만두 비비고 넣고 돌리면 어떻게 돼? 불빛이 나오잖아. 그 불빛이 마이크로웨이브라는 빛이에요. 그럼 얘가 빛이 이렇게 가면서 자, 이렇게 파동치면서 움직이겠지? 그러면 매질을 어떻게 돼? 이렇게 흔든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운동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해동하고 음식을 조리한다. 바로 이제 이런 거 있어. 그래서 파동 에너지. 자,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고요. 자, 열 에너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열은 어떤 그 입자의 운동과 관련된, 그래서 입자가 움직이면서 가지는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 그래서 이 열 에너지고요. 이 열 에너지를 측정하는 척도가 바로 온도라는 곳으로 우리는 척도를 내릴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열이 많아요. 온도가 낮으면 열이 적어요. 그래서 뒤에 우리 열기관 할 때,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가 있어. 그 고온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열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열 에너지 척도가 바로 온도거든. 자, 저온의 물체가 있어. 그럼 얘는 열이 적다라는 거지. 그 열은 당연히 어떻게 돼?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열이 이동할 거야.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온도에 의해서 이제 온도로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자, 표시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고요. 그래서 이 열에 의해서 온도가 변하면 입자의 운동이 변합니다. 그래서 상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열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열은 마찰에 의해서도 생겨요. 마찰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운석이 지구 대기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이 운석이 타잖아. 우리가 그걸 밤에 보면 이제 자, 유성처럼 보이잖아. 유성처럼. 유성우.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도 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왜 이 열 에너지를 하냐면, 자, 열 에너지는 손실되는 형태로 변한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열은 손실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에너지에서, 그 열이 전달될 때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 그럼 발생되는 만큼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되는 에너지예요. 손실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손실되는 에너지 형태는 바로 뭐다? 열 에너지다. 손실된 에너지. 그 다음 화학 에너지는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그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알겠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그래서 얘는 저장된 에너지. 그래서 화학 물질.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야?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알겠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는 바로 물질이 갖는 에너지.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핵 에너지가 나오죠. 자, 이 핵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뒤에 핵발전,
핵융합 할 때 핵에너지라는 것이, 자, 그러면 화학에너지와 핵하고 핵에너지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그냥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고, 자, 핵이라는 거는 핵의 분열이라든가, 자, 원자 핵의 융합이 나타나요. 그래서 핵의 분열 또는 핵융합에 나타나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질량의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손된 질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 E는 MC 스퀘어. 알지? 질량 에너지 등가성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결손된 질량만큼 그것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핵의 분열이라든가 핵의 융합에서, 핵분열 핵융합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자, 얘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 결손이 되면서 이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된다. 이 결손된 만큼 이 핵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럼 핵 에너지죠? 자, 이러한 어떤 그 핵의 분열이나 핵융합이 나타나지 않는 한 얘는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할 때, 자,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E는 MC 스퀘어. 요 뒤에 우리 핵발전에서 나오니까 잘 봐도. 그래서 에너지 종류는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빠져 있지. 자, 이것도 일종의 화학 에너지의 개념도 되지만은 그 물질이 생명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에너지원이 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치?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래서 이 생명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 즉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얘를 생물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생물 에너지도 있어. 있지? 그래서 생물 에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화학 에너지에 포함이 되는데 그 물질이 생명체라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생물 에너지라고도 표현한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그냥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 그치? 자, 일단 이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정리 좀 해도. 왜? 이제 우리는 전환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룰 거야. 그럼 어디에서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까? 최소한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 에너지의 명칭들, 이 명칭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네? 자, 됐어? 자. 자, 지금부터 이제 기본적인 거 하나를 좀 설명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는 것이 뭐고, 자, 이 에너지의 종류를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치? 자, 에너지 하게 되면은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자, 집중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얘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연력학 제1법칙. 그래서 연력학의 법칙은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자,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야.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생성도 안 되고요. 소멸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원자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 그거잖아요. 원자는 생성도 안 되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 전후에는 원자의 종류의 개수가 똑같아. 그럼 에너지로 마찬가지로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에너지가 짠하고 새롭게
창조되지 않아요.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기존에 있던 에너지가 짠하고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 그래서 생성도 안 되고 소멸도 안 돼. 자, 그 과정에서 에너지는 일의 형태로 전달이 되거든. 알겠지? 자, 에너지는 일의 형태로 전달돼. 그래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이 될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는 형태가 전환이 되면서 뭐가?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알겠니?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야.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이 새롭게 짠하고 나타나거나 짠하고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그러지 않아. 자, 에너지가 전달되는, 사용되는 과정에서는 그 형태가 전환이 되면서 형태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의 총량은 늘 일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그치? 자, 에너지 총량은 일정한 거야. 항상 기억해야 돼. 대신 일정하지만 에너지 형태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바뀌면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즉, 이거지. 여기가 고온 있고, 자, 저온이 있어요. 그래서 TH라는 하이 템퍼러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TC. 자, 그래서 원래는 로우 템퍼러처인데, 이제 저온할 때 우리가 TC라는 표현을 많이 써.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이, 변화가 일어나는, 자, 우리 그것을 개라고 그래, 개.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그래, 시스템. 자, 시스템이라고 그래, 시스템. 그러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뭐가 들어가? 열이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 열이 들어간다고 해보잔 말이야. 아, 일단 그냥 요거 빼자. 요거 빼고. 그래서 어떤 열이, 자, Q라는, 우리가 이제 열을 할 때는 이제 Q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야. Q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열을 받으면서 뭐 부피가 변하든 이 열이 뭐 힘으로 바뀌든, 그치? 운동 에너지를 하면서 힘이 바뀌든 간에, 자, 얘는 주위로부터 뭐를 하냐면은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은 W예요, W. 알지? 그러면 이 고온의 물체에서 Q라는 열이 개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개는 주위로 W라는 일을 해요. 알지? 그렇다면 여기서 100이라는 에너지, 100줄의 에너지, 열을 가했더니 만약 이것이 100줄이라는 자, 열을 가했더니 이 개가 일을 80줄의 일을 했대. 알겠지? 80줄의 일을 했대. 그러면 요 100줄의 에너지 가지고서 에너지를 받아서 80줄을 이용했어. 80줄을 사용했어. 그럼 나머지 20줄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야? 그치? 나머지의 20줄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고. 없어져?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요 차이만큼의 20줄의 에너지는 여기 이제 20줄의 에너지가 그 차이만큼 남죠. 그럼 요 20줄의 에너지는 요 개에서 저장하고 있어요. 알지? 바로 자, 화학 에너지 또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이때 얘를 내부 에너지라고 그래. 그래서 내부 에너지 U라고 그래. U. 알지? 그럼 봐봐. 이 개를 봐봐. 개를. 자, Q라는 에너지를 흡수를 했어.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100줄이라는 열을 흡수했어, 열을. 근데 80줄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W라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나머지 20줄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야. 그치? 그 나머지 20줄은 요 개가 가지는 내부 에너지 또는 화학 에너지, 알지? 내부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 열의 형태가 열 에너지가 일의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자, 이렇게 전환이 됐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로 또는 이거 내부 에너지를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은 화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 에너지 총량은 100, 80 플러스 20, 100 똑같잖아.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이야. 에너지 보존.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이것이 에너지 보존이고 다 같이. 자, 위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얘들아, 집중하자. 요거만 하고 잠깐 쉴게.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럼 이 둘을 합한 것이 바로 뭐냐? 역학적 에너지가 되거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면입니다. 이렇게 h라는 높이에서 m이라는 물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이 상태에 있다가 자, 떨어지겠죠? 자, 충돌해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알지? 그러면 이 경우는 자, 봐봐. 요게는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자유낙하. 자, 자유낙하 하는 동안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고요. 저 여기에서는 속력을 가지니까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자, 이 둘 대신 여기에 운동 에너지 할 때 얘는 0이란 말이지. 속력이 0이니까. 자, 여기에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 0이야. 왜? 높이가 0이니까.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됐죠? 다시 일로 왔으니까 얘는 똑같이 어떻게 돼요? 요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러면 지면하고 충돌했을 때 다시 튀어 올라온 요 물체는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를 갖잖아. 우린 이걸 뭐라고 그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고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바로 마찰이라든가 저항이 없을 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그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것은 마찰과 저항이 없을 때 보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자, 공기의 저항이 있을 거고요. 지면과의 충돌에 의한 또는 마찰에 의한 뭐가 나타난다? 손실되는 에너지가 나타날 겁니다. 알지? 손실된 에너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 요 m이라는 물체 h 높이에서 얘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다시 요렇게. 알겠니?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점점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 일로 가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어. 그럼 뭐야? 에너지 보존된다면서. 그렇잖아.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며. 그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었네? 뭘까? 저항과 마찰에 의한 손실된 에너지는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감소량과 손실되는 에너지의 증가량이 같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해? 전체 총 에너지가 일정한 거지. 알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에너지 총합은 늘 일정해.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그에서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표현을 쓸 때는 공기의 저항과 지면의 충돌에 의한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때는 손실된 에너지 형태는요.
열 에너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퉁퉁퉁 소리가 나잖아. 그 뭐야? 그 소리에 의한 파동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 손실되는 에너지 형태로 나타날 거란 얘기야.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는 항상 뭐가 나타난다? 실제로는 항상 손실되는 에너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손실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돼? 늘 일정하다. 알지? 그러면 손실되는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돼? 줄어든다. 자, 요 개념 잘 잡아둬.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에너지는 형태가 계속 바뀔 거야. 알겠지? 형태가 바뀌는데, 자, 어떻게 이제 바뀌냐, 이 얘기지. 그래서 먼저, 폭포. 그러면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물에 가지고 있는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자, 운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 자, 속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운동 에너지. 알겠지? 그러니까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그 다음, 반딧불이. 자, 이거 우리 산화환원에서 나왔지? 반딧불이가 이제 그 불빛을 내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그러면 이 반딧불이는 생명체니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인데 그 생명 에너지는 일종의 뭐라고 그랬어요? 화학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화학 에너지고 여기에서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ATP라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낸다? 빛에너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전기뱀장어. 전기뱀장어는 그 화학 에너지, 저 ATP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준다. 자, 번개. 그치? 그러면은 이 번개는 뻥치니까 구름에서 이제 이 구름 입자들이 전하를 띈단 말이야. 그래서 전하를 띄면 우리가 대전된 이 구름 입자들 간에 이 전하를 띄니까 얘네들 간에 충돌이 해서 그 전기 에너지가 번개 번쩍하면서 빛 에너지 형태가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되고 구름 입자끼리 충돌하잖아. 그치? 자, 충돌하면서 그 구름 입자들이 움직일 때 그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소리 에너지로. 그치? 천둥 소리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거고. 자, 화산. 자, 화산. 우리가 그 화산 활동은 그 멘틀에 있는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오는 거야. 맞니? 그치? 그래서 그 멘틀은 지구 내부니까 지구 내부에 있는 열 에너지가 자, 분출되면서 빠져나오니까 이 화산 그 마그마 빠져나올 때 용암이 되겠지. 그 마그마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들 분출됐을 때 분출물을 이제 우리는 이거를 용암이라고 그래. 용암. 그래서 그 용암이 자, 어떻게 돼? 분출되면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용암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럼 이 음식물이란 것은 바로 이제 유기물, 다시 말했을 때 화학물질이니까 화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자,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 형태로도 체온 유지할 때, 그리고 이때 나온 게 또 ATP의 화학 에너지야. ATP의 화학 에너지. 그치? 그래서 그 ATP의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여러 가지 운동 에너지. 자, 이런 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 다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 쓰잖아. 그 화석연료도 화학물질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로 만들고 이 열 에너지가 자, 어떻게 돼?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그 피스톤의 운동이 바퀴로 전달이 되면서 운동 에너지. 자, 또한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또는 이제 전기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 일부는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우리가 거기 보면은 그 있잖아. 납축전지가 있어. 우리 이제 그 자동차 배터리가 있잖아. 배터리.
그래서 이게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면서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해서 이 배터리에 다시 저장이 되기도 해요. 알겠지? 이런 형태도 있어. 그 다음에 전열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저기 전열기 히터 틀 거야. 그럼 이제 이건 뭐야? 전기 에너지 가지고서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그 롤러코스터는 자 높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 이제 여기 쭉 올라왔다가 멈췄다가 떨어지잖아. 그리고 여기는 높이를 가지니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로 전달이 되고 이때 이제 어떻게 돼? 손실되는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소리 에너지라든가 열 에너지 형태로 손실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제로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알겠지? 그래서 에너지는 다른 그것의 쓰임에 의해서 이용이 되면서 계속 형태가 바뀌는 거야. 하지만 꼭 기억해야 돼. 에너지 총량은 어떻게 돼? 늘 같다. 일정하다. 자,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주변에 사용 그것들. 그래서 이때 그때마다 잘 확인해서 체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정리해 놓은 거 있지. 이게 가끔 내신 문제로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 요거. 그래서 이제 요런 걸 보면, 우리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화살표는 전환되는 방향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그 에너지가 사용이 될 때는 어떻게 돼? 형태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화학 에너지가 있어. 화학 에너지 보잔 말이야. 그럼 이제 근육 운동을 해서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럼 이때 근육 운동에 사용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자, 세포를 통해서 만든 ATP를 이용하는 거예요. ATP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육 운동, 그치? 움직이는 거.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자, 그럼 자,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가요. 요렇게 가는 거 잘 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축전지라고 하고 건전지 또는 이거를 이제 화학전지. 맞지? 그래서 축전지나 건전지, 화학전지야. 이게 뭐야? 요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가는 과정이 바로 뭐다?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전자 이동이 생기잖아. 그래서 전자 이동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충전기죠. 충전기. 그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장되는 형태는 뭐야? 화학 에너지야. 핵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저장되는 형태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뭐야? 이거는 저장이 되는 거지.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요 전기 에너지를 이제 놓고 보자. 전기 에너지. 와, 그래. 이 전기 에너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기 자동차에 자,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이 전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빛을 만들어요. 자, 전기 에너지로 빛을 만들어. 그래서 번개라든가 레이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등 같은 거, 그치? 전등 같은 거, 전구, 전등, 형광등, 이런 것들이 바로 전기 에너지 가지고 빛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전기 에너지 가지고 전열기를 갈 겁니다. 그럼 이 전열기가 이제 열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전열기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지?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면 그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낼 거야. 발전기. 알지? 그래서 이 발전기는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전기를 만들 겁니다. 전기를 만들어, 발전이야, 발전. 유도 전류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라고.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돼? 열 에너지 형태로 마찰. 이것이 바로 뭐야? 손실되는 에너지입니다. 알겠니? 손실되는 에너지. 그 다음, 열 에너지 가지고서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거예요. 열을 가지고서 물을 끓여. 그러면 물이 이제 수증기로 변하겠지. 그래서 증기기가 바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이제 다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증기 운동 에너지 통해서 얘를 발전기를 돌리면 다시 전기 에너지로 갈 거란 말이야. 바로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핵 에너지가 있습니다. 핵 에너지. 자, 이것도 일종의 저장된 에너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핵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저장된 형태고 핵반응. 자, 우리가 핵반응은 자, 분열이라든가 또는 핵융합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질량 결손이 나타나고 그래서 E는 MC 제곱이라는 MC 스퀘어라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전환이 되면 원자력, 그래서 이것이 원자력 발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야? 방사선. 그쵸? 그래서 자, 특히 감마선 같은 경우는 감마선은 얘는 빛의 형태로 빛 에너지야. 빛 에너지. 알지? 자, 우리가 그 빛을 구성하는 게 여러분 잘 봐.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도. 자, 그 빛을 구성하는 것을 구성하는 입자를 광자라고 합니다. 포톤. 영어로 포톤이라고 포톤, 광자. 알지? 광자라고 하는데, 자, 근데 광자는 진짜 잘 들어요. 광자는 질량이 없어요. 입자지만. 알지? 그래서 얘는 질량이 없고, 오로지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파동치면서. 자, 그랬을 때, 선생님, 방사선에서, 방사선 보면 알파선도 있고, 베타선도 있는데, 자, 얘는 잘 들어. 빛이 아니야. 빛이 아니라, 알파선, 베타선은 질량을 갖는 입자예요. 그리고 이 입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띈다고 그래. 맞지? 그래서 알파선, 베타선은 빛은 아니고 질량을 갖는 입자고 감마선이 바로 뭐냐면은 빛이야, 빛. 그래서 포톤이라는 질량이 없고 에너지만 가지는 빛의 형태로 빠져나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핵 에너지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 열과 그 다음에 방사선이라는 빛이 나옵니다.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빛 에너지를 가지고서 다시 우리가 여기 전기 에너지 만들죠. 태양전지예요. 태양전지. 그래서 이 태양전지는 자, 반도체를 이용해서 알지?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는 태양전지. 그 다음에 자, 이 빛 에너지가 다시 열로 전달됐을 때 복사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복사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이 복사 에너지는 그냥 빛에 의해서 빛이 갖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복사 에너지는 그냥 빛이 갖는 열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전달돼요. 자,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야. 그럼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로 올 때 뭘로 오냐?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알겠지? 그래서 태양 빛이 가지는 열 에너지가 지구로 오는 거야. 그리고 지구는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하지.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바로 뭐냐면은 적외선이란 빛이란 말이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그래서 복사라는 뜻이 나오죠. 복사 에너지, 복사열. 무조건 뭐야? 아, 빛이구나. 빛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구나. 자, 정리 잘하세요, 이거. 각 단계를 잘 체크하고요. 아, 그리고 열 에너지가 다시 뭐야? 전기 에너지로 갈 수가 있어. 그럼 얘는 태양열 발전이야. 태양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돼? 자, 물을 끓여서, 그러니까 정확히 태양열 발전은
태양의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가는 게 원래는 태양열 발전이야. 알겠지?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기로 하니까. 그래서 요거 할 때 각 단계에서 이제 어떤 쓰임새가 있고 그 각 단계에서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요거 정리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외우더라. 자, 그거 알아? 자, 5명의 사람이 있어. 자, 케이크 있어, 케이크. 케이크 있어. 자, 칼질을 3번 할 거야. 그래서 3번에서, 자, 고르게 케이크를 먹어야 돼. 자, 어떤 경우일까? 칼질을 3번 해서 케이크를 고르게 나눠 먹어야 돼. 자, 어떻게 해야 돼? 칼질을 3번 해서 케이크를 고르게 나눠 먹어야 돼. 자,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봐, 이거. 칼질을 3번 해서 5명이 있는데 칼질을 3번 해서 고르게 케이크를 나눠 먹을 거야. 똑같은 크기로 나눠 먹을 거야. 칼질을 3번 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 1번, 2번, 3번. 그치? 그 4명이서 똑같이 먹잖아. 바로 이거. 됐지? 그래서 에너지 전환되는 과정 잘 확인합니다. 그 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용어의 뜻 정확하게 알아두고. 자, 됐니? 이제 에너지 보존인데, 에너지 보존 아까 얘기했지만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일정해요. 단지 그 안에서 에너지는 사용이 될 때는 어떻게 돼? 그 형태가 계속 전환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 형태가 전환이 되지만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에서 이제 또 하나의 표현이 뭐가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이 있어. 그치?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뭐야 된다?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이나 마찰이 있으면은 저항과 마찰에 의해서 어떻게 돼? 손실되는, 보통은 손실 에너지 형태가 열 에너지 형태가 많아. 열이고, 그 다음 일부는 이제 소리라든가 이런 파동 에너지 형태로도 손실될 수도 있고요. 맞지? 그래서 이러한 손실되는 형태가, 자, 없어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그러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존재한다면, 자, 이것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보존이라는 요 큰 원리는, 큰 법칙, 개념은 성립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냐면 역학적 에너지와 손실되는 에너지, 이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 자체가 보존이 되는 건 아니고, 자, 바로 요 역학적 에너지와 손실되는 에너지의 합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저항과 마찰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손실된 에너지가 증가하면 역학적 에너지 그만큼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휴대폰에서 에너지 전환되는 거.
자, 휴대폰에 전기가 들어갈 거야. 알겠지? 자, 물론 충전할 때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고요. 자, 이것을 사용할 때는,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알겠니? 화학 에너지, 우리가 휴대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자, 바로, 자, 배터리에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자, 스피커에 소리가 나오죠? 소리 에너지, 파동 에너지. 그쵸? 그래서 소리 에너지는 파동 에너지입니다. 자, 빛이 나오면서 화면이 보이잖아. 빛 에너지로 파동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진동을 해놨으면 떨리지.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나올 거고요. 자, 휴대폰, 우리 그잖아.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 뜨거워지지. 아, 열도 발생하는구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다음. 자, 청소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청소기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빨아들여야 돼요. 그럼 빨아들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 펌프가 작동합니다. 모터가 작동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터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윙 하면서 소리가 나죠? 자, 소리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다고 여기가 어떻게 되냐? 모터가 운동하니까 어떻게 돼? 열 에너지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청소기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모터의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예가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아까 그 에너지 종류하고 전환되는 과정 각각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모든 경우는 이거 다 따질 거야? 따져서 외울 거야? 아니, 못하잖아. 그럴 수 없거든. 이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 자. 자, 지금부터, 자, 설명 잘 들어. 여기가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요 에너지 효율, 열기간, 열 효율, 요 부분이 조금 까다롭게 나와. 까다롭게 나와. 알겠지? 까다롭게 나온다, 여기. 자, 에너지 효율은 내가 얻은 에너지, 그러니까 공급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공급된 에너지를 가지고서 내가 그거에서 얼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했을까? 알겠지? 그래서 공급한 에너지 한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실제로 항상 우리가 그랬잖아. 실제로는 우리가 그 공급한, 이 관계가 성립될 거예요. 항상 기억해요. 공급한 에너지는요, 사용한 에너지와요, 자, 손실되는 에너지 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항상 이 관계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이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내가 사용한 얼만큼 손실을 줄여서 사용한 에너지를 늘렸을까? 그러니까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을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그래. 에너지 효율.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분의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그래서 이 사용한 에너지는 손실된 에너지를 빼야 된다. 그래서 뭐 열 에너지, 대부분 이제 보통 열 에너지 형태로 손실이 돼. 알겠지?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 형태로 손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우리는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한다. 그래서 이 손실되는 에너지, 요 손실되는 에너지가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에너지 효율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에서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세포, 그치? 우리 그 생명 시스템에서 세포호흡이라는 걸 배웠잖아. 산화 환원료 나오지만.
그럼 이거는 포도당 산소, 그래서 CO2하고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알지? 자, 이 에너지 가지고 이용하는데 이 에너지에서 60%는 열 에너지가 되고 40%가 ATP의 화학 에너지야. 알지? 그러면 이 포도당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에너지는 40% ATP를 사용하거든. 그럼 이 열 에너지는 바로 뭐다? 손실되는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열은 그 열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아. 알지? 열은 항상 이동하는 거야. 열은 이동하면서, 자, 이동하면서 이제 이게 화학 에너지 형태로, 자, 다른 곳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열은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야. 나오면서 이제 물론 체온 유지에 잠깐 사용이 되겠지. 하지만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간 열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면서 다른 곳으로 다른 형태로 전환이 돼버려.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이 열은 어떻게 된다? 손실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 아, 열은 손실되는 형태구나. 알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세포호흡에서 에너지 효율은 몇 퍼센트? 40%란 말이야. 왜? 손실되는 게 60%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요, 자, 어떻게 돼? 공급한 에너지 부분에 분에 사용한 에너지, 그리고 손실된 에너지가 작을수록 에너지 효율은 크다. 당연한 거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었다. 됐지? 이건 효율이고, 에너지 효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생태계를 할 때 그거잖아. 내가 공급한 에너지는 그 먹이 사슬 관계에서 어떻게 되니? 앞 단계에서의 에너지를 내가 흡수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요 ATP를 만들면서 ATP를 저장하잖아. 그럼 손실되는 호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손실되는 열 에너지는 손실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 단계 에너지, 그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배, 그것이 바로 에너지 효율이야. 생태계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자, 됐네? 그리고 나서 열기관. 자, 열기관이에요, 열기관. 이게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장치거든. 동력 장치야, 동력 장치. 그래서 열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장치. 이걸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그래서 대표적인 열기관이 뭐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증기기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바로 증기기관이 열기관이고요. 자, 이 기관은요, 외형기관과 내형기관으로 나눠져요. 열기관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증기기관인데, 자, 우리가 외형기관하고 내형기관으로 나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기관은 뭐냐? 화석연료를 태워. 이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서 동력을 얻는 거야. 운동 에너지 얻는 거야. 그러면 이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 얻으려면 어떻게, 연소되는 장소죠. 그치? 쉽게 말해서 연소되는 장소가, 외형기관은 그 연소 장소가, 자, 기관 밖에 있는 거야. 기관 밖에. 그러니까 밖에서 연소한 다음에 그 열을 기관에다가 보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가장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증기기관이 요게 해당이 돼. 증기기관이. 증기기관이. 그래서 뭐 석탄이나 태우는 장소와 이게 돌아가는 장소가 달라. 기관 장소가 서로 달라. 자, 내연기관은 연소 장치가 기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자동차 엔진처럼, 알지? 자동차 엔진 안에 피스톤 있잖아. 그 엔진 안에 연료를 분사시키면서 태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엔진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면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피스톤이 움직여. 피스톤이 움직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하면은
그냥 엔진, 자동차 엔진, 트럭 엔진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이. 자, 어쨌든 간에 열기관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 즉, 자,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바꿔서 동력을 얻는다. 그럼 동력을 얻는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아,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한다. 알겠지? 그럼 이제 요게 열기관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봐. 열기관이 있어.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 연소가 일어나겠지? 그러면 이제 고온의 물체에서, 고온에서 열기관으로 Q1이라는 고온의 열이 들어갈 거예요. 알지? 자, 이때는 얘는 장치기 때문에 물질은 없어. 그래서 이 열기관에서는요, 자, 내부 에너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학 에너지라는 것은 없어요. 알겠니? 화학 에너지라는 건 없어. 자, 그리고 나서 외부로 어떻게 돼? W의 일을 하고요. 그리고 열기관에서 어떻게 되냐? 밖으로, 자, 저온 쪽으로 열이, Q2라는 열이 빠져나가겠지? 그럼 열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열기관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Q1이고요. 맞니? 열기관에서 빠져나간 에너지는 Q2하고 W입니다. 자, 이 일하고 에너지는 같은 거라고 그랬어. 그치? 그럼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맞니? 그치? 그래서 Q1 빼기 Q2가 뭐가 된다? W가 됩니다. 즉 Q1 빼기 Q2가 뭐야? 열기관으로 들어온 열량과 열기관에서 빠져나간 열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들어오는 열량과 빠져나간 열이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어떻게 돼? 열 에너지가 1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 들어오고 나가는 자, 열 에너지 차이고요. 자, 그 차이만큼 어떻게 돼요? W의 1. 그래서 열 에너지 차이가 모두 뭘로 전환이 됐다? 1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Q1과 Q2 들어오고 빠져나간 열의 차이만큼 1로 전환이 됐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봐봐라. 어차피 Q1은 들어오는 열이니까, 그치? 들어오는 열이잖아. 그러니까 이 Q1이란 열은 고정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까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에너지 보존할 때, 자, 공급된 에너지 다시. 자, 요거라고 그랬잖아. 맞니? 그래서 공급된 에너지와 공급된 에너지는 사용된 에너지 플러스 손실된 에너지라고 했어, 아까. 그치? 그러면 요 손실되는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쵸? 열의 형태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손실되는 에너지가 작을수록 자, 사용하는 에너지는 커집니다. 맞니? 그럼 공급된 에너지는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양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일정 양을 공급했을 때, 자, 손실되는 에너지가 작을수록 사용한 에너지는 커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이렇게 해봐. 자, Q1이 공급된 거야. 맞니? 그러면 W라는 일로 우리는 뭐 했어요? 사용했잖아요. 그치? 사용했지? 그러면 결국 Q2라는 열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 빠져나간 열이 바로 이거 뭐야? 손실되는 에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맞니? 그렇잖아. 자,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뭐였다? 공급한 에너지와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이에요. 맞니?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에너지 효율인데 열기관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뭐라 부른다? 열효율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열효율이라고 그래. 그래서 공급한 에너지 분의 사용한 에너지. 알겠지? 그럼 공급한 에너지가 뭐야?
Q1. 사용한 에너지는 뭐다? W. 그치? 그래서 Q1분의 W가 되고, 자, 그럼 W는 뭐야? Q1 빼기 Q2가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Q1분의 W고요. 자, Q1분의 W가 어떻게 돼? Q1 빼기, 자, Q2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뭐죠? Q1 빼기 Q2. 자, 곱하기 100이 되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빼기 Q1분의 Q2.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맞니?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아, 그건 뭐야? Q1은 고온의 열. 알지? 그 다음에 고온의 열량 빼기 저온의 열량 곱하기 100.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열효율이야.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해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설명 좀 더 들어갈 거니까. 여기까지 다 정리했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좀 설명하려고 그래. 올겨울은 따뜻할까 추울까? 엘니뇨가 엄청나게 큰 엘니뇨가 나왔기 때문에 올겨울은 춥다고 예상하는데, 근데 항상 춥다고 하면은 겨울은 따뜻했단 말이지. 아, 난 추운 거 싫어. 추운 거 싫어. 자. 자, 열효율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E. 그러면은 얘는 자, Q1 공급한 에너지 열, 그다음에 W가 되고요. 자, Q1분의 Q1 빼기 자, Q2가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퍼센트가 아니야. 그냥 요것만 끄집어낼 거야. 요것만 끄집어낼 거야. 알겠지? 자, 이게 곱하기 100하면 퍼센트가 돼. 그러니까 열효율이 뭐 90%다. 그러면은 90%로 표현할 수 있고 그냥 0.9 해도 돼. 알겠지? 자, 그냥 이 상태로.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돼요? 1 빼기 Q1분의 Q2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만약 자, 이제 요것 좀 지울게. 열효율 얘가 1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뭐야? 100%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니?
자,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치? 그 얘가 0이 되려면 Q1이 무한정이 되든가 또는 Q2가 0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Q2가 0이 돼야 됩니다. 열이 0이 돼야 돼요. 그 열이 0이 된다는 얘기는요 온도가 없어야 돼요. 말이 돼? 안 되잖아. 온도가 없다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마이너스 273.15도씨. 다시 말해서 절대 0도. 그래서 얘는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예요. 그래서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에서만 열의 크기가 0이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Q2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열 효율이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열 효율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아야 돼요. 알지? 왜? 항상 이 방출된 열은 무조건 얘는 무슨 열이라고 그랬어? 손실되는 열이잖아. 저항이든 마찰이든 에너지는 무조건 어떻게 돼? 실제 상황에서는 손실되는 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무조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러면 열 효율이 100이라는 요 내용은 열 효율이 1 또는 100%라는 얘기는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치? 우리가 어떤 운동을, 기관의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손실되니까 그 손실되는 만큼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치? 손실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손실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연료를 태워서 그 손실되는 만큼 계속 열을 공급해 줘야 돼요. 맞지? 근데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거는 뭐야? 한 번 에너지를 넣었으면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 사용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추가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연구기간이라고 그래. 연구기간. 알지? 그래서 연구기간은 에너지 손실이 없이 열 효율이 1인 또는 100%인 기간을 연구기간이라고. 그럼 이 연구기간은 실제로는 존재한다? 연구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무조건 손실되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겠지? 손실되는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열기간, 열효율 할 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자, 불필요한 에너지, 불필요한 손실되는 열 에너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열 에너지의 발생을 줄여야 우리는 열 효율 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그치?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관계 잘 봐둬. 이 관계. 그러면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요 열기간, 열효율 자 이것이 문제로 출제가 돼서 그래. 근데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된다. 까다롭게. 자, 우리 그 나간 프린터물 있지. 자, 일단 25번 문제. 자,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의 열량을 공급받아 W의 일을 하고 Q2의 열을 방출해요. 그 열기간을 봤을 때
공급된 열이 Q1이고요. 사용한 에너지는 W고요. 손실되는 에너지는 Q2입니다. 맞니? 그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옳게 말한 학생을 찾잔 말이야. 자, Q2가 0인, 얘가 0인 경우는, 자, 이게 어떤 거야?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연구기간이에요. 자, 연구기간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들 수가 없어. 현진이가 맞아. 현진이. 자, 열기간의 효율은 공급된 에너지 분의 W가 되고요. 자, Q1분의 Q1 빼기 Q2가 되고 1 빼기 Q1 분의 Q2가 됩니다. 맞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물리 같은 물리원에서는 이제 여기를 이제 온도로 바꿀 거야. 온도로. 연력학 법칙에서. 자, 그럼 얘가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열 효율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Q1분의 Q2가 작을수록 커져. 0이도 맞아. 자, 이상적인 열기간. 이제 우리가 이제 카녹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상적인 열기간은, 자, Q1 빼기 Q2가 뭐야? W잖아. 그러니까, Q1 빼기 Q2가 W거든. 아니, W가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이 돼야지. 맞니? 사용한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치? 자, 뭘로 사용해? 우리 일을 하잖아. 일로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일의 양이 많을수록, 자, 클수록 어떻게 돼? 효율은 커지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제 요거 알았지? 이제 문제 푸는 거. 자, 의미는 알았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싹 올라갈게. 이것도 아까 이제 했던 거고. 자, 이것도 이제 같은 거고. 자, 이제 계산이 들어간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 열기관에 1000줄의 열이 들어갔어. 그럼 얘는 공급받은 거죠. 자, 얘는 사용한 에너지가 되고요. 자,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손실되는 에너지입니다. 맞니?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은 1000줄의 열을 받았고요. 자, 사용한 에너지 W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 W는 어떻게 돼? 350줄이 되겠다. 맞니? 그래서 여기에 350줄을 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1000분의 350이니까 0.35. 그러니까 0.65가 아니라 0.35가 돼야 돼. 맞니? 이렇게. 그리고 몇 퍼센트라면 어떻게 돼? 곱하기 100 하면 돼. 그럼 35%. 그래서 0.65가 아니라 열 효율은 사용한 에너지가 350이니까 1000분의 350. 0.35가 되는 거야. 자, 외부의 한일, W는 350이니까 니은복이 맞지. 자, 당연히 에너지 총량은 볼 거 없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야.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것이 막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 나온다.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요 30번 문제 하나만 좀 볼까? 자, 공급한 열이 100이에요. 한일이 30입니다. 그 0.3이잖아요. 그쵸? 그럼 0.2라는 거는 150분의 한일, 니은이 돼요. 자, 니은은 얼마가 돼? 30이네. 그치? 됐잖아. 그래서 기억은 0.3. 열효율은 A가 더 커. 니은 틀렸어. 자, 일의 양은 같아. 그치? 30. 자, 그럼 방출한 에너지는 여기는 70, 방출한 거는 70, 여기는 120. 아이고, B가 A보다 많네. 기억 리을. 별거 없지? 별거 없어. 별거 없다고. 요거 별거 없다고.
별거 없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놓고 이제 바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열효율이고요. 열기관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 왜? 일부 에너지 어떻게 된다? 열 에너지로 손실됩니다. 그럼 손실되는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알겠지? 바로 이런 것들. 아까 열기관 했지? 자,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이 있다. 그 연료가 엔진 안에서 연수가 되냐? 내연. 엔진 밖에서 연수가 되냐? 외연. 외연은 뭐 증기기관, 증기터빈. 내연은 우리가 이제 엔진 있지. 자동차 엔진, 가솔린, 디젤 엔진. 이것이 바로 내연. 연소가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자, 이렇게 구분하면 돼. 됐지? 그리고 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 효율하고 연결된 거거든. 에너지 효율 연결되는데 그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자, 요것만 기억해요. 높을수록 이 등급의 숫자가요, 낮아요. 알지? 그러니까 1등급이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등급의 숫자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거. 자,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뭐야? 공급받은 에너지 부분에 사용한 에너지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연료 에너지 100%지? 그럼 이제 열 손실이 배기가스로 빠져나가요. 76%예요. 와우. 자, 그리고 난방등 자체 열 손실이 5%야. 자, 그리고 나서 공기의 지면과 공기와 마찰해서 또 열로 전환이 돼. 그럼 우리가 100이라는 자, 이 열 에너지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전에 사용된 에너지는 19%야. 그럼 에너지 효율이 몇 퍼센트? 19%가 되는 거야. 알겠지? 왜? 이런 것들은 손실이니까. 알겠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뭐 구분만 잘해주면 된다. 알겠지? 자, 우리가 에너지를 보존해야 될 때, 자, 물론 에너지를 이제 절약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그 효율적인 이용의 예가 이제 몇 가지 나와. 이건 이제 별건 없고, 자,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는 가솔린이라는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이제 그 내연기관이라고 하지. 내연기관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이용하자는 거야. 전기 모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 그럼 이제 이 하이브리드는 어떤 거냐? 자, 일단은 요거야. 일정 속도까지는 전기 모터만을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출발할 때 이제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전기만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가솔린, 화석연료를 쓰지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정상 속력일 때는 이제 정상 속력일 때, 자, 엔진으로 이제, 이용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그러면 요 엔진이 이제 구동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엔진에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꿔요. 다시.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퀴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터빈을 돌려가지고 이제 전기 에너지로 해서 배터리에 저장을 시킬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속. 그럼 가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엔진을 더 많이 이제 연료를 더 많이 써야 되겠지.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연료만을 갈 거야. 가솔린. 그래서 정상 속력일 때는 가솔린만을 이용하고, 자, 출발할 때는 전기 모터만을 사용할 거야. 가솔린을 통해서 이때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같이 사용하는데, 자, 가속하게 되면 이제 이때 사용되는 가솔린의 양이 늘어나니까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가솔린뿐만 아니라 플러스 전기 모터를 같이 사용할 거야. 전기 모터. 그래서 전기 모터가 엔진의 동력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전기 모터만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솔린을 더 많이 쓰니까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만큼 가솔린의 사용량이 줄어들지. 그래서 연료를 절약하는 형태가 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리막길. 자, 내리막길은 어떻게 돼?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가속이 되니까 이때는 연료 공급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전기 모터만을 사용할 거예요. 전기 모터만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돼? 속력이 빨라지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 얘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모터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를 재생한다 라는 것이 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지하게 되면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 어떻게 돼? 자, 정지하는 과정에서 엔진을 정지시키는 거지. 계속 이제 이때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료 소비라든가 배기가스를 줄이면서 연료의 낭비를 최소화시킨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를 가솔린만으로 한다면은 그 가솔린의 연료의 소비가 많아지니까 전기 모터를 같이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 모터를 사용할 만큼 어떻게 돼? 가솔린 연료의 사용량을 줄여서 에너지를 아끼자. 알지? 바로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전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등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이제 전등이 이제 백열등이라는 것이 있어. 백열등.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니크론손에 의해서 저항에서 열이 발생하고 빛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열 때문에 효율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형광등, 그래서 이 안에 기체를 채워놓고 전기에 의해서 형광등 그 안에 기체에서 이제 빛을 방출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형광등이 열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된 열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낫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ED 등, 그래서 LED 등을 이용해서 자,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LED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열의 형태가 손실된 열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은 이렇게 갈수록 점점 효율이 커진다라는 거.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별거 어려운 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게 에너지 제로 하우스. 에너지 제로 하우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용 할 때 이제 전기란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기라든가 또는 시골 같은 데는 이제 뭐 LPG 또는 등유 같은 자, 요런 걸 이제 사용할 거야. 화석 연료 사용하는데 그게 말고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자, 바로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겁니다. 이때는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이 있고 풍력, 지열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기에너지나 화석연료의 사용 없이 에너지를 얻자라는 거지. 자, 그럼 당연히 단점은 자원의 고갈 위험이 없어.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도 없고 정전이나 이런 것도 염려가 없겠죠. 하지만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액티브하고 패시브인데 액티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거잖아. 굉장히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이야. 자, 패시브는 적극적인 게 아니라 약간 소극적인 거. 소극적인 것으로 자,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로 줄이자. 그러면 최소로 줄이려면 어떻게 돼?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이자는 거고요. 이게 패시브 하우스고요. 액티브 하우스는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자. 자체적으로 생산하자.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그래서 태양광도 있지만 여기 하나 더 집어넣어주면 태양열도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태양을 이용해서 태양광, 태양열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 거고, 태양광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알겠지? 그리고 풍력, 지열, 이것이 바로 액티브라면, 자, 패시브는 소극적인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라든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긴 할 건데,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그래서 이중창, 단열재, 알지? 자연 채광을 통해서 난방을 최소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차양 시스템. 그래서 어떻게 차양막을 통해서 이제 환기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빠져나간 열을 최소로 하자. 에너지를 줄이자. 그래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해서 비용을 줄이자. 전기세라든가 자, 이런 연료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이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 비용이 많이 들고요.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을 못해요. 자, 그리고 환기 시스템의 부작용으로 해서 공기가 건조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단점이 있긴 해. 그래서 액티브는 연료 자체를 자체적으로 만들자. 알지? 자, 패시브는 연료를 쓰긴 하겠지만 손실을 줄이자.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신, 알지? 어느 에너지, 태양, 풍력, 지열, 해양,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재생에너지 뒤에 자세하게 배울 거야, 이거.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야. 알지?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전기에너지 발전인데, 자,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문제 좀 보면 좀 별건 없어요. 기본 개념은 건너뛰고. 자, 실력 키우기 문제 보면 그냥 이 전환되는 과정, 있지? 전환되는 과정이야. 자, 열 가지고서 전기를 만들자는 거야. 열 가지고 전기 만들자. 전기 밥솥으로 열을 얻는다? 그럼 얘는 전기를 가지고서 열을 얻는 거니까 아니잖아요. 그치? 자, 물을 끓여서 발생한 수증기, 그러니까 끓여서 발생한 열 에너지,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 그 중간에 운동 에너지 있지만 결국 열이 전기로 전환이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전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발전. 자,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가 소모하면 열 에너지가 나오고요. 자, 피스톤이 운동하니까 얘는 자,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기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냥 니은만 답이 될 거야. 자, 뭐 별건 없고. 그래서 전환되는 과정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열 기간에 대한 거니까. 그치? 자, Q1이 W야. 그 이 얘기는 뭐예요? Q2가 0이란 얘기죠. 무슨 기간이야? 영구 기간. 즉, 열 효율은 자, Q1분의 W가 되고 얘가 1이 되는 거야. 맞니? 자, 이거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치? 왜? 실제로는 에너지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자, 다음. 열기간의 열 효율은 지금 요거를 끄집어내서 W는 Q1 빼기 Q2예요. 그러니까 열 효율은 어떻게 돼? Q1분의 Q1 빼기 Q2 1 빼기 Q1분의 Q2가 됩니다. 맞니? 얘가 클수록 효율은 작다가 돼야죠. 맞니? 그래서 Q1분의 Q2. 근데 이제 함정이 들어가요. 자, 이거를 Q2분의 Q1이야. 조심해야지. 이런 경우 조심해야 돼. 자, 열 효율이 높을수록 같은 에너지로, 그치? 얘가 적을수록, 맞니?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되듯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뭐 별건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자, 우리가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효율, 전구 A, B가 있고 열기간 CD가 있어. 에너지 효율이 주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크다는 얘기는요, 버려지는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전기를 사용했을 때 A가 열 효율이 작으니까 A가 B보다 버려진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맞지? 자, 같은 양의 일을 한다면 열 효율이란 것은 Q1분의 W예요. 그치? 그러면 같은 양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자, 여기가 20이잖아. 그럼 일의 양을 우리가 10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100? 100이라고 하면 계산이 좀 편해지나? 30이 나오려면은 얼마로 해야 될까? 60이라고 할까? WQ를 60이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자, 요 W가 60이라고 하면 자, Q1의 크기는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응? 얼마가 돼야 돼? 자, 이 곱하기 100이잖아요. 곱하기 100.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60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Q1은 얼마가 돼야 돼? Q1은 응? 3000? 자, 얘는 계산해봐. 2000? 자, 그러면은 연료는 C가 D보다 더 소비하지. 그냥 숫자 놓고 계산해. 자, 같은 열을 공급했을 때 일은 C가 D의 2분의 1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돼? Q가 같을 때지. 그래서 자, Q1을 100이라고 하면요. 20, 30이 되겠죠. 맞니? 그러면은 C가 D의 3분의 2배가 돼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 집어넣고 비교하면 돼. 자, 됐지?